자, 이 시간에는 평가도구 설계와 개발인데요. 평가에 대한 마지막 시간이죠. 우리가 전 시간에 우리가 가르친 능력 단위가 주로 어떠한 영역으로 평가를 하면 좋을지 의사결정을 해서 평가 방법을 잘 고르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 이제 훈련 과정 개발을 할 때 이러한 선택이 잘 돼 있으면 훈련을 실시하면서 평가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 이제 그러한 계획을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을 했다면 실제 시험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시험지는 대부분 다음 중 뭐뭐는 아닌 것은 그리고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대부분 지필형 평가만 우리가 좀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OJT를 또 교과목을 가르치다 보니까 해볼 수 있도록 평가하는 것이 어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 잘 들어서요. 이 과정 끝날 때 우리가 또 실습을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평가 도구에 대한 정의인데요. 실제로 시험 문제 또 이렇게 채점의 기준 그리고 모범 답안 이런 게 모두 합해서 우리는 이제 증거 자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험을 볼 때요, 그냥 내 마음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평가가 진행이 되는 자료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습 근로자에 따라서 합격했냐 불합격했냐라고 하는 기준이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했던 게 NCS 기반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기엔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막상 작성해 보면 우리 기업 현장 교사분들이 훨씬 더 잘 만드세요. 이론을 주로 많이 가르치는 대학의 교광사분들하고 연수도 진행해 봤는데요. 이제 지필형의 문제는 아주 잘 만드시죠. 그런데 이런 수행 절차에 대한 부분들도 만들으라고 하면 그 다음에 실습 내용들을 떠올려야 되는데 직무를 늘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자연스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강점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평가 도구, 쉽게 말하면 시험지죠. 시험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우리가 절차를 한번 보니까 일단 우리가 능력 단위마다 하나의 교과목으로 세팅되어 있으면 평가 문항을 뭘로 만들어야 되는지 이제 검토할 때 능력 단위 요소를 좀 살펴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능력 단위 요소가 3개다, 4개다라고 했을 때 어느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평가가 진행이 돼야겠다라고 하는 의사결정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평가 도구라는 어떠한 예를 들면 시험지를 동반한 모든 자료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제로 어떠한 비중을 두는지 문항에 대한 개발들 이러한 부분들이 한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그거를 저희가 교사용 안에 집약해서 개요서를 하나 양식을 제안을 드려요. 그래서 이 양식을 의무적으로 쓰라는 건 아니고요. 어떠한 연습을 하더라도 어떠한 틀이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항 개발을 할 때 이러한 빠짐없는 구성으로 시험지를 만들어 보면 어떠세요? 라고 하는 제안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학습 병행을 오랜 동안 이렇게 연수를 진행하면서요. 저도 2015년, 2016년에 많이 이제 기업마다 다녔어요. 벌써 오래전 이야기죠. 처음 이제 예부 평가를 진행하셔야 되니까 어려운 점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그때도 개발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가서 한번 많이 물어보면은 첫 해는 좀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런데 그때 이제 3년이 넘어가면서는 이제 2014년, 15년, 16년에 거쳐서 오니까 연도마다 교과목마다 시험지를 엑셀에 아주 잘 보관하고 계신 거예요. 틀까지 딱 만들어서.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다시 훈련을 진행을 할 때는 문항을 조금 수정해서 출력만 하면 바로 시험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첫 해에 시행하는 해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기업 현장 교사 역할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시험지를 처음 만들어 본다면 어려울 수 있는데 이대로 우리가 작성하는 걸 제안하는 양식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응용해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사용을 위해서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는 개요서를 만들면요. 당연히 시험지만 출력해서 나갈, 문항만 출력해서 나갈 학습 근로자용은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한번 잠깐 보여드려 볼게요. 개요서 안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평가 문항, 평가의 기준, 모범 수행 결과. 그러니까 모범 답안 말고 모범 수행 결과는
처음 들으시죠? 근데 우리 전차 씨의 사진 쭉 있었던 거 보셨죠? 이제 초보자인 학습 근로자는 그대로 진행해라 라고 했을 때 좀 잠시 머뭇거릴 수도 있는데 이 모범 수행 결과대로 행동, 자기가 몸으로 직접 행동을 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진으로라든지 결과에 대한 절차를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채점의 기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도 만들 수 있다. 꼭 만드시라는 건 아닙니다. 이러한 정보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제 지필형의 경우에는 채점의 기준이나 모범 답안이 동시에 만들어진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수행평가인 작업형은 좀 채점의 기준이 많기 때문에 좀 다른 페이지로 넘겨서라도 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좀 어렵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예시입니다.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두면 어떨까라고 하는 제안인데요. 연속됩니다, 장표가. 자, 먼저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 이제 우리 기업 현장 교사를 위한 교사용이에요. 맨 위에 보시면 1번부터 지금 9번까지는 이 교과목에 대한 정보죠. 그죠? 우리가 일학습 병행을 진행을 하는 것은 자격 종목이 있을 건데 헤어 디자인 L2다.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교과목이 헤어 샴푸다. 능력 단위는 헤어 샴푸 그대로 이름을 가져다 교과목명을 만들었네요. 이 표대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능력 단위 요소는 2개다. 평가 방법은 작업장 평가로 우리가 계획을 세웠다. 그렇죠? 이거는 이미 계획된 걸 우리가 이제 교과목이 끝나는 시점에서 시험 문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작업장 평가로 하고 문항은 한 문항을 만들겠다. 자, 시간은 15분이고 배점은 몇 점이다.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 교과목마다 다 다르게 세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평가 내용은 어떤 뭐 능력 단위의 정의를 갖다가 뭐 이렇게 만드는 그거 아닙니다. 이건 의견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부분을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나의 생각을 적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동료와 교대로 서로 두피 모발 상태에 따라 적절한 헤어 샴푸를 정과정하는 걸 내가 시험 보겠다. 내 생각을 쓴 거죠. 학습 근로자들끼리 짝을 이루어서 상대를 샴푸를 시켜주겠다라는 의미고요. 샴푸의 수행 과정을 관찰하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나의 의견인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평가 문항하는 10번의 항목을 보니까 뭐뭐뭐를 시행하시오라고 나와 있고 어떤 거를 꼭 지켜라라고 하는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좀 많은 게 좋은 거죠. 그죠? 학습 근로자에 대한 힌트도 있고 사실은 이게 또 역시 채점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우리 기능사 시험 뭐 이런 시험 많이 보신 분들은 이러한 사항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안 봤던 부분이고 이번에 이제 전차시에서 연수를 들었던 내용들이죠. 채점의 방법들을 객관적 채점 방법을 하겠다라고 하면 떠오르세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있는지 없는지, 3cm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기준이 구체적이면 하냐 못하냐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yes or no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각각의 배점을 쭉 나열해서 100점짜리로 만든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이제 예를 들면 실제로 시험 날이다 이러면 이렇게 시행해라라고 하는 문항지가 나가고 나는 돌아다니면서 학습 근로자가 3명이다. 그럼 3명에 대한 저 항목들을 관찰하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낯설지는 않죠. 그래서 여기는 이 절차에 대한 거는 뒤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실제로 헤어 샴푸를 내가 수업할 때 중요시했던 그죠? 시작, 헤어 샴푸하는 과정, 마무리, 또 트리트먼트하는 시작, 중간 절차, 마무리 수업할 때 했던 내용들을 넣어서 채점의 기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NCSA는 수행 준거를 그대로 갖다 붙이는 건 시스템상에서는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평가 관리에 들어가서 HRD 넷 안에서도 우리가 합격, 불합격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자동으로 뜨지만은 실제 시험지로 우리가 만들 때 채점의 기준을 작성할 때는 내가 가르친 내용에 맞게 채점의 항목들을 작성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를 보시면 평가시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또 나를 위해서 작성해 놓기도 하고요. 학습 근로자에게 평가날 뭔가 이거는 꼭 조심하면서 필수사항에 대한 조건들을 충족해라 라고 하는 정보로 제공해도 됩니다. 자, 시험지가 이렇게 진행이 돼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학습 근로자마다 100점 만점이었는데 그중에 나는 80점 이상의 학습 근로자를 우수한 학습 근로자라고 생각을 할 거고 60점에서 80점 사이는 보통 그리고 60점 미만은 미흡으로 처리를 할 거다라고 하는 성취 수준도 한번 결정을 해봅니다. 이런 연습을 해보는 것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능력 단위가 너무 어려운데 그럼 점수의 폭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죠. 자, 지금은 지필평가는 아니지만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모범 수행 과정들을 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 이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기준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좋다. 이걸 학습근로직이 제공을 하냐 안 하냐는 여러분 선택이에요. 그래서 보고도 못 따라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있는 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접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 보여줘도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작성법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강의 후에 이제 개인이 직접 이제 실습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평가에 관련한 실습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자신 있는 교과목을 하나 선택하세요. 과정명은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모르시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해당이 되는 교과목명 한번 적어보시고 능력 단위 작성하시고 그거에 대한 순서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능력 단위 중에 내가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 단위 요소만 작성해도 돼요. 또 이제 파일이 한글이다 보니까 표가 안 늘어나요 라고 하는데 뭐 3개 넣고 싶다라고 하면 한쪽에 몰아서 더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르친 교과목 중에 이 능력 단위 요소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을 쓰고 이미 결정되어 있거나 내가 한번 결정해 보는 겁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나는 이 능력 단위는 뭐로 평가해 보고 싶다라든지 수행 평가 하나 그리고 또 우리가 직접 서술형 등에 대한 평가도 해보는 거기 때문에 실제 직접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과물만 제출하는 것은 포트폴리오나 그렇죠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할 수 있고 과정을 평가하는 거에서는 작업장 평가나 역할 연기나 이런 부분이었었죠. 그래서 그러한 평가 방법 선택해 보시고 문항수 결정해 보시고 우리 전 시간에 그 양식을 통해서 내가 가르치는 교과목의 능력 단위, 그 능력 단위 요소, 그중에 지식기술 태도 중에 어느 부분을 좀 주요 평가 영역을 우리가 선택하는 걸 안내해 드렸잖아요. 그게 되면 이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샴푸로 계속 예를 들고 있는데 샴푸는 다 머리는 가부시니까 쉬워서 선택했는데 어렵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트리트먼트에 대한 의견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지식으로 기술, 태도 그리고 기술 그중에 기술, 태도가 다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 주요 영역이었기 때문에 관찰하면서 직접 수행해 보는 것을 우리가 평가 방법, 작업장 평가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지금 가지고 왔다 보시면 되고요. 자,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이 평가 내용은 어떤 내용을 그대로 와서 복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쵸? 교수자인 나, 평가자인 내가 이 교과목에 해당이 되는 어떤 부분들을 평가를 하는 것이 이제 의견에 대한 결과다라고 하고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이제 제안 드리는 양식이 작성을 하지만 이건 어떻게든지 실제 기업에서 내부 평가할 때 양식은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로 작성을 해보시고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양식이 이어져 있을 거예요. 자, 평가 문항 직접 이제 수행해봐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해야 되는데 뭐뭐뭐 하시오 라고 이렇게 지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뭐뭐를 도면을 그리시오, 설계하시오, 작성하시오, 그죠? 계산하시오 이렇게 이제 뭐뭐라고 해서 지시사항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구사항을 쓰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학습 근로자는 역시 늘 기억하셔야 돼요. 경력자가 아니라 초보자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조건을 줘야 된다라고 하면 요구사항이 다 넣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내용들 저희가 예를 들면 임용 분야에 없지만 이 강의를 드신 임용 분야의 선생님들이 보시면 저런 요구사항들 괜찮네 라고 하시고 비슷하게 또 문항 개발하셔도 되는데 이러한 것들도 마무리까지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학습 근로자가 알면서 실제로 평가를 할 때 진행을 할 때 그 마무리하는 모습까지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말이 없으면 다 마무리하고 어디까지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타월까지 이렇게 말리고 가는 게 끝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요구사항 얘기를 했고 요거는 필요하면 제공해 주셔야 된다. 도면에 의한 보형물을 제작해라 라고 했으면 도면이 있어야죠. 그렇죠? 자, 사진처럼 뭐를 해라 라고 하면 사진이 있어야죠. 자, 보고서로 제출해라 하면 보고서의 양식을 보여주기로 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파란색으로 써 있는 것처럼 이 지시사항이나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 실제 처음 만들어 보시면요.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을 만들기를 이제 몇 번 연습을 해 보셔야 돼요. 가끔 앞에 거를 아무것도 안 쓰고 샴푸를 시행하시오. 자, 이렇게 시험 문제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거 뭔가 이렇게 불친절해 보이죠? 그래서 아, 선생님 이걸 시험 문제로 만들 거면 뭐뭐해서 뭐뭐해서 앞에 어떤 조건들을 좀 넣어주면 좀 친절하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다음 요구사항의 수행 절차에 의해서라는 말도 넣으면 아, 샴푸를 하더라도 여기 조건에 맞춰야 되나 하는 안내를 받을 수 있죠?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건 연습을 좀 해보면 금방 늡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 문항을 작성하는 방법을 좀 설명해 드렸고 요거를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세 가지로 포인트를 하면 뭐 꼭 다 갖춰야 되는 건 아니지만 구성 요소에는 뭐뭐뭐 하시오라고 하는 지시사항과 그 수행을 하는 데에서 필요한 정보를 요구사항으로 제시하는 게 일반적이거나 좀 안내사항으로서는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공해야 되는 자료가 있다면 꼭 이런 파일을 예를 들면 이게 보고서로 제출받기로 했어요. 그럼 제가 빈 여백에 뭘 작성해야 될지 모르는 건 초보자는 너무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제시한 보고서의 형식에 맞춰라 라든지 제시한 이러한 순번에 의해서 항목들은 다 넣어라 라든지 이러한 정보를 주면 좀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행평가할 때 이런 구성을 갖추면 최대한 문항을 잘 만들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완성된 모습을 보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보고서형으로 평가 문항을 개발한다. 문제 해결 시나리오, 사례 연구 이런 거는 우리가 보고서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 뭐뭐의 서식에 의해서 작성하시오. 그래서 어떠한 조건을 주고 요구사항이죠. 그 서식에 맞는 거 제시해주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요구되는 항목들을 모든 정보를 평가 문항과 포함해서 만드는 것이 일반 개요서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두면 좋은데 아직 끝난 게 아니죠. 평가 문항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여기까지만 출력해서 학습 근로자용으로 출력해서 시험지로 그냥 나눠주면 되겠죠. 5명이면 5장 복사해가지고 자, 지금부터 요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겠다라고 하면서 보고서로 제출 언제까지 해라 라고 하는 시험 문제만 나가면 되겠죠. 그런데 내가 이어서 만들어야 될 것이 바로 이제 채점의 기준들이 있죠. 그거는 뒤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개요서에 이렇게 작업형의 문제를 만들 수도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지필형의 평가 문항을 만들어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 교과목이 서술형 시험 체크도 했고 작업장 평가도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문항은 조금 전에 본 게 작업형의 문제였고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지필형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보는 거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 위에 있는 머리에서 정보는 똑같죠. 과정명, 교과목명, 능력단위 요소. 자, 평가 방법이 기타의 여러 가지 유형 중에 또 서술형까지 포함해서 있네요.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이 안에 문제도 만들고 모범 답안도 만들고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앞에서 설명한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이유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죠. 딱 기억의 손톱의 모양의 명칭들을 다 쓰고, 그렇죠? 그 고객의 시술에 적합한 손톱 모양을 고르고 그리고 이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들에 맞게 생각을 쓰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래 보시면 종류와 그리고 손톱 모양에 대한 설명, 이유를 쭉 이렇게 모범 답안으로 작성해 놨네요. 가끔 이런 걸 작성 안 해놓으면요. 아, 내가 이 답안이 뭐였지? 이 내용이 어디에 있었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당연히 모든 내용을 알고 있지만 또 이걸 문서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문항이 나가고 채점할 때 좀 난감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개요서 같은 경우가 교사용, 즉 기업 현장 교사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평가할 때 필요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지필형에는 기준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답안이 다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작성한 거를 수거해서 바로 채점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모범 답안대로 채점을 하는 건 지필형인데 나머지 작업형, 또 이제 여러 가지 평가가 보면 이제 포트폴리오도 있었고요. 사례 연구, 문제 해결 시나리오, 역할 연기, 작업장 평가, 구두 발표 이러한 부분들은 내가 잘했다,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감으로 하시면 안 되고 명확한 기준이 있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채점의 항목을 작성하는 거다. 근데 기업 현장 교사분들이 훨씬 더 잘 만들더라. 직무를 계속 지금 수행하고 계시고 직무 중에 훈련하고 평가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능력 단위에 해당이 되는 직무 같은 경우에 이러한 절차를 매우 세부적으로 쓰시더라고요. 실습할 때 도와드리려고 우리가 면대면 연수를 할 때에는 가끔 이거 항목을 쓰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가서
선생님 만약에 이 능력 단위를 우리 학습 근로자에게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요? 뭐가 중요합니까? 시작은 뭘로 합니까? 그러면 막 말로 막 하세요. 말씀으로. 그러면 선생님 그거 되게 중요하죠. 꼭 그거 지켜야죠. 네, 맞습니다. 선생님 지금 제가 세어보니까 7가나 되는데요? 라고 하면 그 7개를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요대로 만약에 이 업무를 진행하면 잘하는 거 맞습니까?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내가 가르친 교과목에 대한 채점의 기준은 채점의 항목을 훨씬 선생님들이 잘 만드신다. 또 현업에 계시고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내가 그 프로세스, 절차에 의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접근 방법을, 그죠? 앞에서 배운 것처럼 주관적 채점을 할 거냐, 객관적 채점을 방법을 할 거냐, 둘 다 체크해도 돼요. 어떤 항목은 yes or no, 어떤 거는 이렇게 상중하, 그렇죠? 어떤 항목은 상이면 중, 하. 이런 경우 점수 차이가 5점, 3점, 뭐 1점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눠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보이시는 건 뭐 할 수 있냐 없냐만 보니까 객관적 채점만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작성을 해둬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고서를 받아도 보고서를 놓고 넘기면서 아이고 많이 썼네, 넌 합격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 내가 요구한 대로 잘 작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리스트가 있어야 잘했다, 못했다, 뭐 몇 점 준다, 안 준다, 그렇죠? 이건 좀 점수를 깎겠다. 이런 그 자리에서 채점을 하는 이 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음악 시간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음악인데 나 스스로는 좀 잘했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저를 만약에 C를 줬어요. A, B, C 중에. 그러면 제가 가서 선생님 저는 저한테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뭐가 부족했나요?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들 중에 아무도 너는 이 부분은 잘했고 이 부분은 못했어 라고 하면서 근거 자료를 보여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만든다는 거죠. 그게 있으면 평가는 잘했다 못하라는 결과에 대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직원이잖아요. 학습 근로자는 나와 함께 이제 숙련도를 향상시켜주는 그러한 전수 받는 직원인데 친구가 다 잘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했는데 이 부분은 좀 보완해서 앞으로 연습을 좀 많이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더라.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은 다 잘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라고 하는 상담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명확히 쓰는 게 훈련에서의 효과도 같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가 시 유의사항은 학습 근로자들이 꼭 조심해서 평가를 진행하면 좋겠다는 걸 또는 써놓을 수도 있고 나를 위해서 좀 써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때 어떤 기준으로 삼겠다든지 그리고 성취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점수 구간을 정해서 상중하를 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해도 되고 우수, 최우수 이런 부분들도 정하셔도 됩니다. 이러한 의사결정 해보는 것들을 안 해보셔도 좀 어색하고 낯설어서 그렇지 말로 이렇게 막 생각 정리를 하면 훨씬 더 잘하시고 제가 경험해 본 결과 진짜 어렵지 않다. 자신감 있게 쓰시고 단 너무 이게 모호하면 문제예요. 적당한가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적당한가라고 했을 때 앞에 이 조건들이 매우 너무 넓어요, 범위가. 그리고 뭐뭐에 대해 적당한가라고 했어요.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은 아유 이 정도면 적당하지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분석적인 사람 봤을 때는 이건 적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채점의 기준들은 결과값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료가 신뢰도를 잃게 됩니다. 그럴 때만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채점의 방법들은 하나만 더 우리가 이제 기준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금방 설명해 드린 것처럼 채점의 방식이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들, 주관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방법들이 있다. 이 외에도 사실은 행동을 기록하는, 원래 사실은 구두 발표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모양을 그들이 발표하는 모습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전사하는 게 맞죠. 근데 그거를 하기엔 너무 일의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발표 자리 받고 발표 자료와 발표 내용에 대한 채점의 기준을 만들면 그 자리에서 채점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도. 그리고 뭐 일화기록법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우리는 주로 이러한 채점의 방법을 사용을 한다. 채점의 기준 같은 경우에는 항목을 잘 작성하는 게 중요하고 항목별로 배점이 중요하다. 아까 객관적으로 하면 5점을 항목을만 작성을 하면 5점 빵점, 3점 빵점 이런 점수와 그다음에 차등 점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주관적 같은 경우는 잘하고 못하고를 변별하는 거니까 5, 3, 1 또는 7, 5, 3, 2, 1 이렇게 점수를 차등으로 줄 수 있죠. 그래서 배점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될 때에 채점의 기준에는 유의사항도 표기할 수 있고 성취 수준도 우리가 정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다 60점 이상이면 패스, 뭐 70점 이상이면 패스라고 하면 우리 학습 근로자는 보통 수준에서 성취 수준을 도달한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또는 매우 잘한 학습 근로자는 몇 점을 받았는지 우수한 점수로 내부 평가를 통과했다라고 하는 체크도 한번 해두면 의미가 있겠죠. 자, 보시는 거와 같습니다. 보고서의 제출형이 예시로 보여드리긴 하는 거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자료가 오류가 있을 경우라고 하는데 사실 이 예시는 매우 적절하진 않지만 위생관리 방법은 법적으로 혹시 꼭 이 항목에 대한 것들을 꼭 알아야 되는 매뉴얼적인 측면이다. 완벽하게. 그래서 그 항목에 대한 것들의 오류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채점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보고서이더라도 각각의 내용에 뭐가 들어갔는지에 대한 항목이 자세하게 서술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배점을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진행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고서형으로 보았는데요. 지금 설명해드린 객관적 채점 방법은 예, 아니요라고 했고 목표에 도달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본다고 했는데 가장 많이 드는 예시의 이미지이기도 해요. 이제 보시면 이제 시각 디자인 예를 들면 관련해서 학습자들에게 제출을 한 내용입니다. 위아래에 한번 체크를 해보면 자, 로고가 제작돼 있나요? 자, 이 위에 로고 있죠. 정확한 바코드의 크기가 맞나요? 맞죠. 재활용에 대한 제작 여부가 표기가 됐나요? 여기 있죠. 한 개 이상 사진이 있나요? 있죠. 문구가 들어가 있나요? 패턴이 제작이 돼 있나요?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위아래를 보면 뭔가 좀 다르죠. 어느 학습자가 더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위하고 아래 중에? 이건 학생의 작품이거든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있냐 없냐만 하면은 정확한 채점을 하기에 어려운 영역들, 즉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관적 채점 방법이 필요한 이유가 이런 것들이죠. 매우 잘하고 중간, 하, 만점, 보통,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0점에서 4점. 예를 들면 이렇게 채점을 하는 평가자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의사결정해야 되는 항목들은 다시 가볼게요. 신미성이라든지 디자인의, 그 다음에 아이콘의 우수성이라든지, 자, 배비성, 본문의 배비가 적절한가. 이렇게 있냐 없냐 말고 창의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어떤 우수성에 대한 부분들은 주관적 채점 항목으로 배치를 해야 잘하고 그렇죠?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으로 했고 또 못하고 이거를 우리가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채점의 항목을 작성을 할 때에는 객관적으로도 채점의 항목을 만들고 또 주관적으로도 몇 문항 넣는 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까지 해서 채점의 기준을 만드는 게 많이 어렵지를 않겠죠. 여러분들께 이제 강의를 다 들은 다음에 실제 이거 실습도 연결이 돼야 되는데 시트를 자세히 보고 저희가 예시가 드린 내용들을 한번 보고 그 예시 내용에다가 나의 능력 단위로 만든 교과목을 대입시켜서 먼저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신 다음에 그리고 작성을 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실제 계획된 대로 평가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평가하는 날 또는 평가 과제가 나가는 날 학습 근로자들에게 제시해주고 자 수거했거나 또는 그래서 채점을 하고 이제 뭐 해야 되죠? 10일 이내에 HRD 넷에 결과를 입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막 날짜나 숫자가 많이 헷갈리시죠? 그러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떠요. 교과목에. 종이로 시험을 봤잖아요. 또는 이제 행동으로 우리가 체크리스트에 항목을 했잖아요. 그 채점의 기준하고 맞지 않는 수행 중거가 뜬다고 전혀 놀라지 마시고 모든 항목을 내부 평가에서 합격한 학습 근로자는 합격의 패스에 처리를 합니다. 이걸 한 문항 한 문항씩 읽으면 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만드신 건 아니고 NCS의 능력 단위 요소 안에 들어있는 수행 준거가 떠요. 이건 계획할 때, 내부 평가 계획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일학습 병행 과정을 만들 때 이게 다 교과목마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과목을 무리 없이 통과했습니다라고 하는 표기를 패스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또 이제 마음이 그렇다고 해서 페일이 하나 체크하면 불합격 처리가 되니까 이 부분 유의하시면서 결과까지 잘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학습 병행에 대한 전체 내용을 지금 이제 끝냈습니다.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훈련을 실시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요. 한 명의
학습 근로자, 즉 초보자를 숙련도를 올리는데 그 일은 그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시간 실습도 성실히 잘 하셔가지고 훨씬 이해도가 높는 그런 연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